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당금의 프로 DJ로 거듭난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 조합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녹음에는 누가 함께할 예정인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열정 연습생 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유기농 홍시입니다. 네, 녹음일 기준으로 어느덧 1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 해요. 그리고 새해를 기념해서 새롭게 시작한 게 있다면 청취자분들께 하나씩 공유해 주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졸업류에 신청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아닌 폰대학생이 됐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학기 중에 잘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꾸꾸는? 저는 새해를 기념해서 특별하게 시작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사소하지만 하루에 꼭 30분 이상은 스트레칭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빠져서 최대한 휴식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쁘면 멀티가 갑자기 안 되거든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막 복잡해지는 타입이라 중간중간 조금 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혼자서 열심히 집밥을 만들어서 먹었고 어제는 간식을 먹으면서 연애 프로그램도 몰아서 보는 그런 식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홍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저도 방학이긴 하지만 일이 좀 바빠가지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바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밥이거든요. 아,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또 한 살 지금 먹으니까 점점 이게 옛날엔 안 챙겨 먹어도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취를 해서 요즘에 좀 요리를 해서 먹어볼까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 요리를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불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제 전공이잖아요. 근데 복학이 얼마 안 남아서 진짜 수업을 못 들을까 봐 불어 공부 단어를 하루에 30개씩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외우고 있고 그다음에 저의 신년 목표 롤체 다이아 또 나왔다 롤체. 저 다이아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지네요. 네. 이렇게 당금이들의 근황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싱크대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얘들아 이거 봐. 나 얼마 전부터 채소 구독 시작했다. 뭐야 그런 구독도 있어? 나는 그냥 OTT 같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별별 구독 서비스들 많잖아. 나도 구독하는 거 많은데 이거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아. 맞아, 구독료 은근히 비싸다니까. 진짜 이러다가 살림 거덜나겠어. 네, 방금 들으신 상황극에서 오늘 주제가 뭔지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싱크대에서는 바로바로 유료 구독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꼬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료 구독 서비스란 횟수나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뿐만 아니라 도서, 꽃, 가구, 명품, 신선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구독 유형에 따라 OTT, 클라우드 서비스, 게임, 그래픽 틀 등 유료 멤버십 구매자에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형, 자동차 등 비용이 높은 물건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렌탈형, 물건을 주기적으로 배송받는 정기 배송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꼬꼬가 잘 설명해줬듯이 오늘 싱크대에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OTT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부 이슈타임에서는 대학생들의 구독 생활과 함께 국내의 구독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패널분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구독하고 계신가요? 홍씨부터? 저는 사실 이 주제 신청한 게 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녹음 준비하면서 세봤는데 저는 일단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OTT 서비스 같은 것도 거의 다 하고 그 요즘에 시작한 게 제가 초반 녹음을 들어보신 분이면 알지만 제가 채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트에서 사갖고 만들려니까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무슨 그 야채 샐러드 같은 거를 매번 다른 조합으로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저도 그냥 살림이 거의 거덜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홍시랑 비슷한데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짜 한두 푼이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어마무시하게 나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OTT는 티빙이랑 웨이브 쓰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웹 프로그램은 어도비 그다음에 멤버십 같은 거는 네이버 플러스랑 쿠팡 그 와우 그거 쓰고 그다음에 어글리어스라고 약간 못난이 채소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가끔 하고 있고 이 정도인 것 같아. 진짜 많이 하시네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티빙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저도 웹 프로그램으로는 어도비. 그리고 이것도 유료 구독이죠. 저 매일 경제신문, 오. 종이신문도 구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저 여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넷플릭스, 티빙, 왓챠,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더 있다고? 웨이브? 웨이브 맞다. 웨이브까지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저희 큰 문제점인데 구독을 하고 까먹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어도비도 당연히 구독을 하고 이제 저는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뭘 만드는 걸 많이 했어가지고 어도비 스탁이라고 이제 스톡이라고 하죠.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파일 같은 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도로 돈을 내고 구독을 하고 있고 네이버 플러스, 쿠팡 와우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 아세요? 네, 알죠, 밀리의 알죠. 서재도 구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모르셨구나. 네, 아마 작년은 이제 연초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엄청 많아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하고 있고, 지니가 아주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옛날에 계정 2개가 나가고 있었어요, 돈이. 어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정리했어요. 저 다행이다. 깜짝 놀라서. 네, 저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금이들이 쓰고 있는 구독 서비스를 들어봤는데요. 어도비처럼 다들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독 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현재의 구독 생활과 지난 구독 생활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를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구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구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뭐 티빙이나 웨이브 이런 OTT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약간씩 다르긴 한데 거의 2년 정도 구독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본가에 살지 않으니까 TV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밥 친구나 아니면 쉴 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명목 약간 그 다음에 제가 또 방송 쪽을 진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니터링 용도로 쓰려고도 구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쓰는 이유는 제가 주로 보는 컨텐츠들이 막 특히 티빙이 더 그런데 티빙에만 독점 공개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려고 계속 구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넷플릭스랑 차이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티빙이나 웨이브가 다 국내 OTT니까 네이버나 막 휴대폰 통신사랑 연계해서 요금제 할인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성비가 좋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계속 구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글리어스라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약간 못난이 채소 배달해주는 그거는 제가
비건 관련된 어떤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약간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 뭐 상처가 났다든가 약간 모양이 중구난방이라든가 해서 잘 안 팔리는 것들을 좀 싼 값에 주고 내가 원하는 종류로 원하는 주기에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아서 그리고 그걸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도 같이 주고 해서 그런 게 재밌기도 해서 그다음에 네이버 플러스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네이버 페이를 자주 써가지고 적립 혜택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구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자주 쓰기도 하고 특히 티빙이랑 요금제가 연계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해지하기가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20살 때 처음 나왔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20살 때 이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한 번도 해지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요금제가 그때 했으면 굉장히 저렴했어요. 맞아요. 아마 맞아. 7천 얼마였나? 맞아요.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요금제를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제 거기서 한번 광고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끊죠. 네. 근데 제가 또 웃긴 건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을 하면 유튜브 뮤직이 돼요. 맞아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거의 지니를 들었어요. 제가 지니도 한 달에 9,900원인가 5,900원인가를 내고 이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 뮤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뮤직을 쓰다가 지니를 해지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지했고요. 그다음에 어도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구독형이 아니었어요. 이제 지금은 어도비 뭐 그 CC라고 하나? 맞아요. 하죠. 근데 옛날에 CS5, 뭐 CS6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 초등학교 때부터 어도비를 사용을 했어가지고 되게 오래돼. CS5부터 썼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래서 영상 편집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구독을 했었고 아까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 책 좀 읽어야겠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독을 했던 거를 이제 얼마 전에 알아서 이제 하게 됐고 이제 네이버 플러스도 저도 네이버 페이를 진짜 많이 쓰고 저는 네이버 플러스를 구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쿠키를 줘요. 맞아요. 쿠키를 49개인가 50개를 주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 선택하는 게 있어요. 네, 티빙 모도 아. 있고 뭐 쿠키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쿠키 진짜 매력적이다. 네, 진짜 제가 웹툰을 좀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리고 로판을 좀 많이 읽어서 제가 왕자님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취향을 공개. 네, 그래서 그거 막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쿠팡 와우도 뭐 되게 한 번 배송비 거의 2번 배송비 가격으로 계속 로켓 배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로켓 배송이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지역에서는 됐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잠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로켓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은근 지역적이에요. 맞아요. 되는 지역이. 웃긴 거는 옆 동네는 돼요. 지금 이게 근데 그 택배 터미널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진이 언니랑 마찬가지로 저도 약간 글 쓰는 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나 이런 스토리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구독 그 서비스 중에 넷플릭스 이런 OTT를 저는 의외로 진짜 뽕을 뽑는 편이에요. 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 저는 자취를 하는데 집에 TV도 있어요. 근데도 TV를 안 보고 OTT를 볼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 구독한 지 제 기억으로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배송비는 되게 아까운 뭔지 알죠? 차라리 배송비를 없앨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그게 크게 생각이 안 드는데 조금만 사고 배송비가 붙는 거는 너무 억울해서 와우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와우를 하면 쿠팡 플레이가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못 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우는 더 이상 필요 없는데 또 쿠팡 플레이 때문에 못 끊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뭐 이런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외동이라서
이게 집에서 처음에 이런 OTT 서비스나 아니면 구독 서비스 같은 게 막 시작됐을 때 집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제가 막 알려줬죠.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하고 그럼 보통 제 계정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고 싶어도 못 끊겠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구독 과장이 되었다 갑자기. 구독 가장. 구독 과장으로서의 생활을 네, 이어가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튜브 프리미엄 저도 20살 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한 달은 무료였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빠져들지. 최고예요. 한 달만 쓰고 그냥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못 끊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진짜 전략이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맞아요. 사람 심리가 한 달 하고 끊어야지가 잘 안 돼요. 맞아요. 한 달이 다 되고 나면은 잘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이제 귀찮아서 안 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구독 과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꼬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저도 비슷비슷한데 일단 티빙은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티빙 오리지널이랑 그리고 그 환승연애 그것 때문에 이제 구독하기 시작하면서 티빙 오리지널이 워낙 재미있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저는 원래 아예 OTT 막 이런 거 관심 없다가 딱 20살 때 친구가 너도 한번 이거 해봐 재밌는 거 많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4명이서 같이 하는 건데 한 명 빠지기 좀 맞아요. 애매하잖아요. 말도 하기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어오고 있고 가끔씩 넷플릭스도 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도비도 저도 대외 활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안 필요한 순간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언제 쓰게 될지도 몰라가지고 구독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그 아까 말했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TMI이기도 한데 저는 옛날에 인터넷 신문 이런 거 보면서 좀 딕션 연습, 발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발음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꼬꼬가 그래서 발음이 좋군요. 최고인데요? 아, 진짜요? 나 해야겠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종이 신문도 읽고 싶은 거예요. 되게 로망이잖아요. 종이 신문 보면서 커피 마시는 그런 거 되게 로망이잖아요. 어른. 물론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긴 한데 종이 신문 가끔씩 이제 매일매일 오지만 가끔씩 이제 펼쳐보면서 사회 좀 돌아가는 거를 좀 알아보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명목으로 구독을 하고 있고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은 저도 가볍게 그냥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구독하고 있는 다른 음악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냥 YT 뮤직 그 유튜브 뮤직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썼는데 이제는 이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은 진짜 이 시대 필수. 아, 네, 그거는 절대 못 끊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구독 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구독했다가 중간에 해지한 것이 있나요? 해지하고 나서 괜히 해지했나 싶었던 것도 좋고 해지하길 잘했다 생각한 게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 제가 옛날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3,500원이었나? 되게 매력적인 가격에 모든 이모티콘을 쓸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어떤 이모티콘을 보내면 마음에 들잖아? 그러면 그거를 누르면 똑같은 걸 보낼 수가 있어요. 하고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모든 이모티콘을 다 쓸 수 있다? 3,500원? 난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냥 불현듯이 나는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안 쓰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냥 귀여운 거 하나를 사서 그냥 그것만 쓰면 되지 않을까 하고 끊었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막 널리 알려서 친구들은 그때부터 이미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해지를 했으니까 다시 하려면 거의 2배의 가격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메리트가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되게 아쉽고 아깝고 그 시간을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 톡서라 플러스가 있는데 이제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 기록이나 뭐 첨부 파일, 사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만료가 돼서 더 이상 다운을 못 보거나 읽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톡서라 플러스를 구독을 해놓으면 이게 백업이 돼요. 우와. 그걸 한 이유가
지금 여기서 좀 영업당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한 이유가 전 남친 카톡을 뭐라고? 전 남친과의 카톡을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나 달달했었지 늘 느끼고 싶어서 혹해서 구독을 했는데 그 구독한 시점부터더라고요. 백업이. 아, 그래서 없어요. 목적을 잃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해지했죠. 해지하길 잘했어요. 저 그거. 어.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 전 남친 얘기 뭔가 그 카카오 쪽에서 바이럴로 써도 될 만큼 되게 네. 저 그러려고 했거든요. 와우. 저도 해지하길 잘했다 싶었던 거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멜론이나 벅스나 바이브 이런 거.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유튜브 뮤직을 쓸 수 있고 유튜브 뮤직이 정식 음원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를 음원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약간 뒤처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해지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안 쓴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까 밀리의 서재처럼 저도 막 예스24 북클럽 이런 이북 서비스 구독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에 광고 같은 걸 보고 책 종류가 되게 많길래 볼 게 많겠다 해서 구독을 했었는데 뭔가 실제로 구독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보고 싶은 책들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뭔가 또 이북이 약간 맛이 안 나죠. 맞아요. 읽는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교통비 들여서 도서관 가서 빌리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괜히 해지했나 싶은 거는 저는 아까 넷플릭스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20살 됐을 때 친구들하고 그 4인 요금제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똑같은 친구들이랑 작년까지 구독했었거든요. 근데 그 4명 중에 단 한 명도 똑바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막 이번 달에 봤어? 이러면 아니 나 저번 달에도 안 봤어. 약간 이런 애들이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약간 다들 현타가 와서 1년에 나가는 돈을 생각해보면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해지를 했는데 막상 해지하고 나니까 또 약간 다큐들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게 또 새로 올라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했나 이래가지고 요즘에 그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형 요금제 나왔잖아요. 진짜요? 네, 5,900원인가? 완전 그래. 굿인데? 근데 대신에 광고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다길래 뭔가 또 4인 요금제 4인팟 구해서 하는 거 약간 귀찮은데 그 돈 다 내가 혼자 내기 좀 그렇고 그럼 그냥 광고형 그걸로 구독해볼까 다시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괜히 해지했나 싶은 거는 넷플릭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 밀리의 서재 저도 구독했다가 해지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밀리의 서재 보려고 이제 한 이유가 어디 이동하거나 그럴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사실 되게 작은 종이책들도 되게 요즘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멀미가 심해서 이동하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해지를 했고 저는 구독을 하다가 다시 해지를 했다가 괜히 해지했나 싶어서 다시 구독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티빙이에요. 제가 티빙을 막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해지를 했는데 딱 해지 신청을 누른 날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를 발견을 한 거예요. 단란하고 따뜻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해결하면서 지구를 구하는 가족 이야기인데 네, 짱구는 못 말려요. 준비했죠. 마블 시리즈인 줄 알았어요. 짱구는 못 말려요. 되게 기대했는데. 수식어가 되게 길길래 뭐지 했는데 짱구는 못 말려. 오케이. 짱구는 못 말려가 7기에서 22기까지 다 있어요. 티빙에. 맞아요. 진짜요? 티빙에 애니메이션 많아요. 맞아요. 진짜. 슈가슈가룬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 슈가슈가룬 광팬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짱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짱구 지금도 많이 보거든요. 오늘도 보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시 구독해야겠다 하고 해지 신청한 날에 다시 구독을 눌렀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구독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홍 씨는 그러면 저는 일단 해지한 서비스가 있다면 옛날에 그 네이버 마이박스 아세요? 알아요. 그 드라이브 그거를 했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하고 나서 다음 날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생각보다 사진을 진짜 안 찍는구나. 용량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한 달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이미 됐어.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 한 달 동안 제가 사진을 진짜 아, 바람직하다. 사진, 영상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찍어서 아, 최대한 돈 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음.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을 해본 게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해봤다가 방금 윤희 말을 듣고 뭔가 떠오른 게 그 이모티콘 플러스 저도 초기에 해가지고 되게 쌀 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못 느꼈어요. 이게 뭐 쓸데없다고 느끼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큰 필요가 있나 하면서도 그냥 썼던 거거든요. 어차피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윤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잘했다. 아직 안 끊길 잘했구나라는 진짜 승자예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서 아까 밀리의 서재 뭔가 여론이 조금 약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전 잘 쓰고 있거든요. 잘 쓰고 있고 저도 완전 종이책 파였어요. 저 완전 감성에 죽고 살기 때문에 책을 이거를 막 태블릿으로 본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막 용납을 못한다. 막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어차피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패드 저는 사실 거의 그냥 학기 중에 필기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거나 이런 용으로밖에 안 쓰는데 차라리 이걸로 책까지 보면은 어차피 책값도 아끼고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끈기로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좋아요. 이게 편리한 것도 있고 저는 또 꼬꼬랑 다르게 멀미가 없어가지고 부럽다. 네 아까도 오는 길에 잘 읽었다. 진짜 부럽다. 밀리의 서재 구독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멀미 안 하는 거네. 아니 그리고 뭐 책을 좋아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구독하기 전에 질문으로 나와야 돼요. 맞아. 멀미 멀미 하십니까? 아니 그 요즘에 태블릿 말고 뭐지? 전자책? 맞아요. 진짜 있어요. 종이 질감에다가 막 종이 자연 색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감성에 살고 죽는. 네, 제가 그거를 옛날에 당근마켓에서 샀었어요. 진짜 왜 샀냐면 그걸로 로판을 읽고 싶은 거예요. 로판의 진심이구나. 근데 로판을 못 봐요 그걸로. 왜요? 왜냐면 그걸 다운받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로판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때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시 팔았어요. 아니 다시 팔았나?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로판을 예쁘게, 그러니까 조그맣게 편하게, 로판에 미친 사람 같은데 아이패드 미니도 사려고 했다가 이제 그건 너무 포기했고. 근데 그거 들으면서 약간 이거 무슨 감성인지 확 생각이 든 게 옛날에 인소 알아요? 그거 되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을 때였으니까 그 되게 조그만 전자사전이나 막 아니면 아이팟 맞아요. 아이팟 같은 데 해서 봤잖아요. 맞아. 저도 진짜 꽤나 많이 그 네. 책상 밑에 숨겨서 많이 봤는데 그런 세대가 지금 성인이 돼서 아니 저 고등학교 때까지 봤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책상이 플라스틱 책상이었거든요. 뚫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뚫려 있어요. 핸드폰 구멍이. 대단하다. 핸드폰 그걸 뚫어가지고 이러고 봤어요. 하고 이제 선생님 오시면 슉 하고 다시 집어넣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웃긴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구독 서비스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로 국내 구독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6년 25조 9천억 원에서 2020년 40조 1천억 원으로 성장했고 오는 2025년에는 100조 원대 규모로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금이들이 들어본 것 중에 이거 좀 새로운데 싶었던 이색적인 구독 서비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이 녹음 이제 주제 딱 생각하고 찾아본 건데 저 친구도 옛날에 말했었고 전 영양제 구독 서비스가 좀 되게 이색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건강한 상태를 진단한 뒤에 검진 결과에 맞춰서 추천 영양제를 배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영양제 안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앞에 있어도 안 먹는 편인데
이런 거를 구독한다면 이제 뭐 돈이 아까워서라도 좀 먹지 않을까? 그리고 검진 결과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되게 내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좋아라고 하는 걸 사는 것보다 내 몸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먹는 거니까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매일 섭취하라는 이런 알림도 온대요.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취미키트 구독 서비스? 하비 인 더 박스인가? 그렇다고 했었는데 선택한 취미 키트를 받아서 저도 본 건데 콩나물 키우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재밌겠다 진짜. 그래서 그 다양한 취미를 매주 경험해보는 그런 구독 서비스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진짜 특이했다고 생각한 게 월간 가슴 아세요?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알아요. 그게 처음에 구독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게 속옷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 놀랐는데? 취향, 뭐 나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제 정기적으로 배송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씩. 나 좋을 것 같아. 근데 가격이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제 동생이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동생은 그걸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속옷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야 나도 할래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이즈 부분에서 이거 좀 기만 같은데 사이즈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 사이즈가.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거 하나를 사면 그걸 진짜 해질 때까지 입거든요. 진짜 내 몸에 맞는 걸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직구해서 입고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된대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 월간 가슴 그 속옷도 같이 그 언더웨어도 같이 와요. 아 진짜요? 네. 세트로 오는 거래요. 근데 세트로 오는 거면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격이 나쁘지 않았어요. 가격이 나쁘지 네. 않아요? 요즘에 원더브라 이런 데서도 할인해도 19,000원 이러는데 맞아, 요즘에 속옷 비싸요. 네. 다 비싸져가지고. 너무 비싸요.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뭐 어때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색적이니까. 네, 뭐 되게 특이해. 무슨 액세서리 배송해 주는 것도 있었고 매달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은 좀 대중적인데 그 클래스 101이라고 읽나요? 101이라고 읽나요? 원어원? 클래스 101? 그거 구독하면 뭐 강의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네, 저는 진짜로 이건 제가 찾아보다가 와, 나 이거 할까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취하는 사람들 다 공감할 텐데 이게 침구가 진짜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4주에 한 번씩 침구를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아이들 잘 낸 게 보통 침구 세탁 주기가 한 달 아니면 맞아요. 짧으면 3주에서 4주 정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침구를 빨지 않고 그냥 계속 새 침구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던 거는 다시. 네, 반납하고. 그쵸. 세탁은 그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와. 오, 좋다. 그러면은 이게 세탁비도 절감이 되고 이불 세탁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 진짜 할 때마다 진짜 이게 일이에요, 일. 아 정말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막 특히 겨울 침구 같은 맞아. 경우에는 진짜 뭐 이걸 이고 지고 밑에 세탁방까지 내려가서 하고 말릴 데가 없으니까 건조까지 또 돌리고 이러면은 전 거의 하루 반나절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고도 덜고 그리고 침구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요. 새로운 걸로. 맞아. 이것도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자취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약간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잡은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저는 약간 이거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 당뇨 있으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식이 조절해야 되는 분들 그런 식이 식단 구독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해보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되게 이런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 매달 한 국가를 정해서 그 나라의 대표 간식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진짜 이색적이다. 유튜브 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혹하는 느낌은 아닌데 되게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신기하다 해서 갖고 와봤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그 왜 요즘에 전기차 나오면서 핸즈프리 운전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자동차에 원래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 사람들 중에
플러스로 돈을 더 내는 사람들한테만 그 기능을 주는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차도 점점 멤버십형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약간 신기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원하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자주 다니는 뭐 출퇴근길이라든지 등하굣길 그 원하는 루트로 셔틀버스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4명이다. 그러면 우리 넷이 구독 요금을 얼마를 같이 나눠서 내고 그걸로 대박이다. 하는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대요. 현대 이게 바로 대기업이네요. 와. 이 정도는 돼야 사업을 하는구나. 그쵸. 이 정도 아이템이 있어야. 아니 경기도도 해주나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대부분 어. 서울만 그냥- 되더라고. 진짜 어처구니 없이. 근데 잘 되려면 경기도를 해야 될 맞아. 텐데. 맞아. 그러니까요. 경기도 그거 현대 자동차 거기 회사 경기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화가 나네. 네 이렇게 그 아까 그 서비스 무슨 같이 셔틀버스 이용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간식 배달해 주는 거 되게 특이한 게 많은데 정말 이런 것까지 생각이 들 만큼 구독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부터 국내에서 구독 서비스가 유행을 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행을 넘어 일상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잖아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건 뭐 어디서 뭘 본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건데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뭐 저희 같은 MZ 세대들이나 요즘의 사회 흐름이 소장보다는 좀 전시를 추구하는 사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어떤 전시회에 가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그걸 소장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는데 요즘에는 그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 인스타에 올린 사진 이런 거,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 때문에 구독 경제가 더 활성화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는 심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일단 OTT 서비스를 하나라도 필수죠. 구독을 해야 대화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요즘 더글로리 김은수 작가님 신작 너무 재밌어요. 그거 사실 나중에 보려고 했거든요. 시간도 없었고.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스타만 들어가도 다 더글로리. 이러다간 다 스포 당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뭔가 뭐라고 하죠? 흐름? 사회적 흐름? 이런 것들이 세태. 이런 세태가 이런 세태가 구독 경제를 더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소비자들 지갑을 여는 게 이제 그 기업의 그쵸. 입장에서는 한 번의 판매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고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장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것보다는 그냥 그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달 구독료를 내고 이용을 하게 하는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하다고 느끼게 되죠. 사실 조삼모사예요. 그거 맞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그런 상품을 많이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드는 생각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구독형 서비스가. 이제 대학도 구독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미 구독이긴 한데 진짜 대학도 구독으로 다닐 수 그쵸. 있고 정기적으로 구독료 내긴 하잖아. 진짜 뭐 강의 하나 듣는 거 구독. 맞아. 교수님 구독. 하기 싫은 교수님 구독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나중에 공중파 프로그램 그것도 구독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수신료 안 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막 9,900원, 5,900원 다 합치니까 100억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살림이 다 거들라고. 미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갓생을 추구하잖아요. 맞아. 아까 이색적인 구독 서비스 딱 다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거 다 하면 갓생 살아요. 진짜 친구도 사주마다 바꾸고 친구 구독. 매일매일 간식도 오고 새로운 거 다 경험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나은 삶을 어느 정도로 강제성 있게 이행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독을 하면서 매달 구독료를 내니까 이런 서비스가 다 돈이니까 조금 그런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구독 서비스를 다 들어보니까 이런 걸 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그 큐레이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업들이 되게 잘 포장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에게 맞추는 뭐 당신을 위한 뭐 당신에게만 꼭 맞는 약간 이런 광고 문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것 중에 나한테 그렇게 100%딱 핏하게 맞는 거 별로 없는데 약간 되게 약간 나한테 맞춰준다고 하면서 혹하게 되는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게 바이럴이 잘 되는 느낌? 그래서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신들의 금공강. 방금도 구독 들어오면 안 되나요? 네. 여기까지 1부에서는 우리가 이용 중이거나 이용했던 구독 서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점점 다양해지고 활성화되어가는 구독 시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2부 모두의 생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해. 모두의 생각 모두해. 자, 이제 모두의 생각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1부에서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최근 구독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 안 나눠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두의 생각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구독 서비스 어디까지 갈까로 준비해봤습니다. 구독 서비스의 종류도 좋고 요금제 등 구독 형태에 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변 대학생들의 생각을 받아오신 게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자, 구독 서비스는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저는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희의 하루를 약간 그 하루를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해요. 그러면 옷 대여 구독 서비스로 그날 날씨 그리고 나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옷을 배송을 해주면 그걸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차량 그런 것도 다 구독 서비스로 원하는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정기 구독 서비스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이것도 있다던데 홈트레이닝 구독 서비스가 있대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때그때 그날 하루에 필요한 운동 루틴이 적힌 뭐 그런 것들과 운동 기구 등을 렌탈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예 구독 서비스가 저희들의 하루를 다 차지해버리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뭐 직장 구독. 진짜 나 목숨 구독 약간 이렇게 뇌절이에요. 지금 구독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제가 N이라서 상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원래 이게 주류가 이제 그 주 문화로 자리 잡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반대로 또 뒤집히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꼭꼭 말대로 저희 지금 일상이 점점 구독화돼 가고 맞아.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구독 안 해? 구독 안 하는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됩니다. 뭔지 알죠? 그래서 막 그런 유튜브에 막 구독 하나도 안 하는 뭐 20대 여자의 뭐 하루 일과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퍼스널 PT 정도 이렇게 하는 뭔가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문화가 또 붐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영상을 구독하는 거죠. 맞아. 진짜 미치는 거지. 그렇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구독 서비스를 두고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구독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건데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독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독형 OTT들의 광고를 살펴보면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문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컨텐츠들은 한정적이죠.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이상과 현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은 구독을 하는 만큼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그 큰 이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 옛날에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걸로 샐러드 그거 구독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거 다 안 먹었거든요. 냉장고에 쌓여가는 채소 그거를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던 그런 현실. 이상으로는 그걸 구독하는 만큼 내가 진짜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지? 내가 뭐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쨌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나의 평소 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구독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진 않는다. 맞아요.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의 경험을 못하면 그게 또 스트레스잖아요. 난 이렇게 구독료를 냈는데 나 이거 돈 어디다 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약간 처음에는 이걸 이 가격에 다 쓸 수 있나? 그러니까 되게 혜자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유리한 선택지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걸 구독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아, 나 같은 소비자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배불리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느껴지는 게 만약에 소비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그 서비스를 되게 열심히 쓰는 활성 소비자들은 되게 몇 명 안 되잖아요. 저는 되게 게으른 소비자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소비자들이 많으면 이득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이상하고 실제로 겪게 되는 현실이 되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큐레이팅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나한테 맞는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들 위주로 추천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 뭐 넷플릭스도 그렇듯이 그냥 들어가면 인기 컨텐츠가 주로 나오잖아요. 맞아. 뭔가 내가 많이 보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좀 현실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큐레이팅 안에 갇혀서 계속 비슷한 것만 보게 되니까 또 그런 점에서는 약간 그런 필터 버블이라고 하나? 약간 그런 거에 오히려 갇히게 되는 느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너무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구독 서비스가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알고리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뭔가 딱 맞춰진 거를 제공해줘야지 이런 거. 옛날에는 그냥 기성에 있던 똑같은 제품들을 우리가 맞춰서 사는 거였다면 이제는 뭔가 자기한테 맞춘 상품을 구독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노력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자기가 좀 찾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주관을 찾거나 자기 취향을 찾거나 근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독 서비스의 가장 위험한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가성비를 내세우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경제관념이 없어요. 저는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카드 이번 달에 얼마 썼어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뱅크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라요. 내가 뭘 했다고 야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화가 났는데 또 보면 아주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썼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어라는 그 아까 말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저 같은 사람을 홀리기에 정말 충분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기업들의 배만 두둑히 해주는 거죠. 저는 그게 현실이라 생각해요. 제 주위에도 아까 지니 언니도 말했듯이 넷플릭스 매달 나눠서 내는 거 그거 한 달에 그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몇천 원 되잖아요. 그러면 몇천 원 내고 이거 다 볼 수 있는데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사실 안 받죠. 그렇게 쌓이고 쌓이는 돈은 넷플릭스가 아주 두둑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녹음 막바지에 왔는데요. 사실 오늘이 이번 시즌 싱크대, 사실 당금의 싱크대 마지막 녹음입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네, 일단 솔직히 싱크대가 주제가 어렵죠. 어렵고 맞아요. 저희는 또 만드는 입장이니까 부담됐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막상 마지막 녹음에 참여를 해보니까 아쉬운 것도 있어요. 또 마지막 주제가 하필이면 또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 싱크대가 또 저 멀리 사라지는 만큼 또 더 재밌는 또 코너로 찾아뵐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싱크대 녹음하고 그리고 대본들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컨텐츠이긴 해요. 제일 어려웠던 정규 코너인 만큼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싱크대 녹음이 끝나면 항상 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끝나게 된다니 되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기다려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다 기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다음 시즌 저는 기획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되게 공교롭게 싱크대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저도 오늘 마지막 녹음이라서 참여를 한 것도 있는데 오늘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대본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싱크대들을 이렇게 쫙 봤는데 제가 한 번 빼고 싱크대 녹음 다 참여했던 거예요. 와, 싱크대형 인간이었네요.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되게 또 한편으로는 새롭기도 하고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인데 저도 앞에서 다른 멤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새로운 걸로 저희가 더 재밌는 걸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크대 다들 사랑해 주셨죠? 물론 저는 싱크대 녹음을 이번이 2번째예요. 제 알기로는. 그런데 싱크대 녹음 자체가 이제 대본 쓰는 거 그리고 기획안 쓰는 우리 기획팀들이 충분히 힘들 만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녹음한 사람들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할 거리를 줬다는 게 또 고맙고 이런 콘텐츠가 싱크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다음 시즌에는 훨씬 더 재밌는 걸로 저희가 가져오겠습니다. 싱크대야 고맙다. 잘 지내고.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주 고디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생각한다는 건 우리 각자의 세계를 둘러싼 울타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가 바로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을 나눈다는 건 자신이 지은 울타리 한 켠을 열어 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만날 때 우리의 세계가 비로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연애 리얼리티, 조용한 퇴사, 페이퍼리스 강의실, 가사노동, 그리고 유료 구독 서비스까지 싱크대학교에서 당신들의 금공강과 함께 생각을 나눌 시간들이 우리의 세계를 보다 넓게 가꿀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지니, DJ의 윤, 패널의 꼬꼬 진이 홍시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